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죠. 이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인데요.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스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 생방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채널 검색하셔서요.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채팅창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너무 짧아요 하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한선호 전문가님과 방송의 1시간 외에도 24시간 소통 이어나가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직 방송 1시간 동안만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스탁, 오늘도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바이킹스탁을 이끌어 나가주실 멋진 선장님이십니다.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저희와 두 번째 시간이신데요. 네. 이제는 방송에 완벽히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일단 첫 방송보다는 확실히 긴장감은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기분 좋은 시세 상승을 그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킹스탁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수요일, 금요일 함께하게 됐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황 또 2차 전지와 게임주로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이에요. 시황을 보시면은 나스닥 0.9% 상승, 국채금리 하락의 대형 성장주 랠리.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라고 미증시가 보여지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 상승폭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럼 반면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갔냐? 아마존 그리고 게임주의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이런 부분들 민감하게 보셨다면 좀 체크가 가능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상승을 이끄는 미국 증시의 주도 종목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미국에서 항상 저희 나라를 견제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를 많이 쌓았고 이번 정부를 이야기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한 부분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는 저는 증시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4% 이상 하락, 7월 이후 최저치. 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쟁까지 이어졌지만 이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들 고용지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금이 갔어요. 거기다 유가까지 이런 상황을 보인다라면 다음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럼 파월이 앞으로 매파적인 발언 하기 힘듭니다. 그럼 동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앞으로 금리가 쉽게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못 드려요 제가. 하지만 하락을 한다?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먼저 시세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지 이미 다 그때 돼서 하락을 했을 때는 늦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한 발 빠른 투자를 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여러분들 주말에 좋았던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 소식이었죠. 정말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월요일 날 너무나도 큰 시세 상승을 보였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하락한 건 사실상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이렇게까지 크게 올랐던 게 다소 좀 무리가 있었던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하락장이 크게 올라갔던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 종목들로 어느 정도는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뭐 하락에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주도 업종이 바뀌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 흐름도 우리가 눈여겨보지만 그 안에 어떤 업종의 종목이 주도 업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 꼭 저와 함께 살피시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주가 지수에 대한 흐름, 그다음 어느 정도 업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게임주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안내해 주신 바이킹 종목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처음 출연해 주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첫 출연이셨던 만큼 한선호 전문가님 게임주를 추천해 주셨네 하고 그렇죠. 조금 의아하셨던 의아하죠. 분들이 네, 많으셨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과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노란톡방은 엄청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일단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뭐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앵커님 말씀대로 물론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게임주를 갖고 나왔다라는 이 자체 사람들은 사실 이런 하락하고 있고 올라가는 흐름을 안 보인다라면 관심을 좀 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의 타점을 못 잡아 나가는데 제가 보는 거는 되게 미묘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보다 엄청나게 이 시세들을 미묘하게 보며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이 손바뀜, 이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묘하게 관찰을 하지 않는다면 체크할 수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일단 체크를 했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증시가 급등락을 많이 보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미 고개를 들었던 시세와 외국인 기관 수급 그다음 이것만으로도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가 있었나요? 일정이었죠. 지스타 일정. 이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기대감 반영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더한 좋은 조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이트크로우가 2위를 연속적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매출이 하루 25억씩이 발생되는데 그걸 매출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분석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실적 부분 이슈가 되면서 오늘 초급등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점보다는 40%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40%가 정도 상승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위메이드의 실적이에요. 가장 좋은 건 주식에서 뭔지 아세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예요. 그때만큼 시세 파동은 너무나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자에 약간은 위축되고 안 좋았던 시세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냥 더블로 되는 그런 시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런 시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흑자 전환,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이에요. 그다음 추정치 대비 증권사 전망치보다 44%가 상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7%, 전분기 대비 47%. 이 부분이 게임에서는 투자해서 게임을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서비스할 때는 이게 온전히 거의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버는 회사가 이제는 더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는 이제 더 살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죠. 내가 팔고 더가, 내가 파니까 더가 팔지 말걸. 이런 이야기 저 너무 싫어해요. 저는 완전 진카로 주식시장을 보기 때문에 내가 잘 잡았고 고점에서 정말 분할 매도를 잘해야
그에 따른 실력이 내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지 내가 잘 사서 올라간 거 내가 미리 팔아서 나 못 먹었다고 그게 나중에 내 수익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랑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다른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길잡이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 길잡이를 저 한선호가 정말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노랑톡방에 오셔서 올라가는 수익 그대로 온전히 같이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에 맞게 위메이드가 30%, 30%, 32%, 21%, 31.75% 이렇게 고점에서 분할 매도, 절반 매도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에 따른 카톡 리딩이에요. 자, 노란톡. 자, 위메이드 매도하지 말고 현재 보유. 네, 보유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고 매도를 하면 내가 팔고 더 가는 게 생겨버리니까 고가 매도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길잡이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는 게임 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과 만날 수 있는 이 버블을 서비스하는 이 디어유를 보셔야 된다.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역시나 그에 맞게 실적이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에 맞게 전년 동기 대비 다 100%에서 7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정말 잘 봤던 거는 물론 이 부분은 시장에서 도와준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도와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공매도 금지. 이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호재냐면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이 가장 호재예요. 그 두 종목이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종목이 디어유, 위메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상승은 그대로 받아갔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틀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가가 버텨요. 왜 버틸까요? 실적이잖아요. 주식은 아무리 미래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미래를 보는 상품 6개월 뒤 주가가 지금 그려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줄 실적이 있어야 이 펀더멘털 가격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더 추가적인 호재에 저는 이거 4만 원에서도 팔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디어유를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시세가 좋다면 4만 5천 원 전고점 트라이는 한번 도전해야 되겠죠. 그 뒤에 북미까지 진출이 된다면 5만 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종목이 디어유니까 여러분들도 꼭 살피시기 바란다. 자, 다음 장 수익 인증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보시면 역시 수익 감사합니다. 무료방이랑 자율 익절하려 했는데 홀딩.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좋은 단가에 가졌으면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2%, 3% 수익 구간에 안절부절 못해요. 정말 또 내려갈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하지만 저 한선호가 보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그냥 그대로 재료에 의해 재료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시세가 만들어내는지 그걸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잡이 꼭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도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이 좋죠. 정말 수익만큼 기분이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디어유는 사실 절반 매도를 한 12% 구간, 10% 구간에서 저희가 좀 챙기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높게 수익 매도를 하기 위해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종목입니다. 자, 일단 노란 톡방에서 제가 공략주 현황이에요. 자, 위메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대비 그다음 현재가 뭐 40% 정도. 그다음 디어유는 13%. 그다음 여러분들 절반 매도를 했으면 그 자금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요? 아니죠. 또 뭔가 올라갈 종목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제가 게임주 그다음 보는 건 미디어예요. 오늘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너무나도 좋은 시세를 보였어요. 2차 전지가 하락해서 온종일 사람들이 그쪽에만 시선이 있지 막상 이런 곳에서는 정말 유의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뉴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4.6% 정도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정말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더 많이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또 노란톡 수익 현황도 짧게 살펴봤는데요.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닌 앞으로 올라갈 종목, 그 상승률 그대로 온전히 챙겨가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한선호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코너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스타킹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 중인 게임 관련 종목들이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게임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게임과 웹툰으로 꽉 찬 오늘 장 스타킹 업종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호실적의 강세를 보였죠. 오늘 장중 최고 25.6% 올랐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는 오늘 상한가에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게임주 미투원 역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자리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웹툰과 콘텐츠 관련 업체죠. DNC 미디어도 15% 상승 마감, Y랩도 10%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스터 블루까지 확인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게임주와 웹툰주로 나눠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게임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노란톡방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예. 이 위메이드는 현재 40% 수익을 유지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또 찝어주셨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픽해 주셨나요? 일단 제가 픽해드린 종목은 게임에선 미투온, 그리고 웹툰을 조금 더 저는 높게 이제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Y랩, 미스터 블루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네, 미투원, Y랩, 미스터 블루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웹툰에 대한 기대감 또한 또 기대가 됩니다.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아까 앞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위메이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투온, 제가 또 조금은 높게 보는 그런 게임사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DNC 미디어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으로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앞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될 소식이니까 그에 맞는 사실상 웹툰 대장주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대장주를 보면서 또 더 파급력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이런 또 스토리를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Y랩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이전 초대장주예요. 어떤 19년도, 20년도 시장에 사실상 웹툰 관련주가 그렇게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이미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이랑 이 미스터 블루가 대세 상승을 한번 만들었는데요. 그 뒤로 정말 주가가 또 한없이 이렇게 좀 깔려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공략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Y랩, 미투원, 미스터 블루 세 가지 종목을 집어왔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역시 게임주 하락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구간들을 보였어요. 저항대, 이 주가의 저항대에선 절대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미투온을 이제서야 가져왔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종목은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미투온이 이 카지노 게임, 그러니까 진짜 사행성 뭐 이런 쪽 말고요. 카지노 게임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인 영업 이익 매출이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런 실적을 전혀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건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도 시장을 크게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수급이라는 게 한쪽으로 이동이 되면 다른 한쪽은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더 약세의 흐름을 보였지 뭐 미래 전망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아셔야 돼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제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거예요. 미버스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발행한 회사죠. 이 미버스는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코인원에서 좋은 시세를 보이는 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미버스 코인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 미투온이 또 한번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업 미버스랩스와 업무 협약을 했어요. 네, 앞으로 위메이드에서 만들어가는 거에 따라 사실 미투온은 그려져요.
왜냐하면 위메이드가 대장주는 맞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번 주만 됐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투자지 앞으로 다시 새롭게 그려간다라면 이런 새롭게 엮일 재료가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투온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와이랩. 와이랩이 재밌어요. 여러분 상장하고 난 뒤에 진짜 조금 힘든 하락 구간을 보였어요. 물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상장 당시에는 모든 가치를 끌어올려서 상장하기 때문에 뭔가 조화가 맞지 않는다면 급락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 안 건드시는 게 좋고요. 그 뒤로 웹툰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하락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죠. 왜 그럴까요? 웹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와이랩 보면은 웹툰 제작, 웹툰 IP 기반으로 영상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 최대 플랫폼. 네이버 웹툰 주요 거래처. 거기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네이버 웹툰 지분을 네이버에서 이 와이랩 회사 지분을 9.67%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슈가 될 수 있냐. 네이버 웹툰이 국내 시장에서 상장은 안 할 거예요. 아마 나스닥에서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라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종목은 네이버 대장주가 네이버 주식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이 와이랩에서 큰 시세를 분출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상장하기 전에 최근만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고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분이 있다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큰 소재 재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와이랩 정말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미스터 블루예요. 미스터 블루 역시 2019년 20년도에 게임 웹툰 쪽으로 에오스라는 게임사를 인수를 하면서 정말 너무 두 가지 재료가 잘 조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70%, 80% 정도까지 수익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가 그때 당시 초대장주로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근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내가 대장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전 시장이 됐고 이전 시장이 그랬고 몇 년 뒤에 다시 그 순환매가 돌죠. 이전 대장은 다시 대장주로 시대를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선 어떤 종목이 대장, 웹툰에선 DNC 미디어가 대장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대장을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순환매에 더 좋은 시세의 수익을 확보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 이전 코로나 전 대세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 그리고 바닥을 다진 상황이에요. 이전 고가 대비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툰이랑 게임 두 가지 재료 전망이 좋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에서 게임도 자신감이 붙어 조승진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웹툰 바탕 게임도 글로벌로 웹툰 바탕으로 게임을 만든다. 재미난 발상 같아요. 이 부분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미스터 블루 정말 이렇게 내가 주식을 한다라면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오늘 제가 이게 차트 캡처할 때만 해도 2.86% 정도로 시세 상승을 밋밋하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 PPT 영상을 만들고 불과 한 30분 뒤에 12%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이렇게 쭉 달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저항대는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정도 내려오는 흐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 게임주 콕 짚어주시고는 일주일 만에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스타킹에서는 웹툰 종목들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 드릴 수 없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노란톡방에서 소통이 가능하신데요. 정말 한선호 전문가님이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에 장문을 꽉꽉 채워서 계속 알려드리고 또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방법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선호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셀킹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매매 기법 준비해 주셨는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노란톡방 통해서 주식은 잘 사둔 다음에 오른 걸 구경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명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님의 이 빌드업 매매 기법에 더욱더 신뢰가 갔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내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보다 좋은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이 좋아 사실 심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올라간 가격에 사면 짧은 수익밖에 챙기질 못하는데 우리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식 투자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올라가는 시세 흐름이 더 강하게 그려질 땐 너무나도 기분 좋게 보는 것이고요.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올라간 종목에서 수익을 확보하고 내려간 시점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빌드업이 되셔야 정말 꾸준한 수익 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빌드업 매매 기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중요한 주가의 지지 국면. 사실 지지를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봤는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1차 매수가를 잡고 2차 매수가를 잡는데요. 그 지지 국면이라는 거 꼭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에서 내가 되도록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빌드업 매매에서는 정말 최저가를 잡아내는 기술의 매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극대화된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가의 정말 최저점을 잡아내는 그 기술만큼 저는 화려한 기술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그 뒤에 지나고 나면 그게 저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차트에 남잖아요. 그 뒤에 올라간 수치를 계산해 보면 30%, 35%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0분봉을 3일 종가선에 대입해서 RSI 지표를 두고 파악합니다. 보조 지표예요. RSI는. 그리고 단기 최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노리. 개별 악재가 있는 경우 매수해서 제외. 그냥 차트만 이렇게 그려져서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황 분석 뉴스가 다 나와요. 종목마다. 그 뉴스를 봐야죠. 최근 뉴스를. 악재가 있고 안 좋으면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투자 심리가 이미 떨어져 있는 종목 자체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 왜냐하면 올라갈 때 저는 외국인 기관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내가 사고 내가 못 올려요? 누가 올려요? 돈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돈 많은 친구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유유히 즐기다가 그리고 이만큼 올랐는데 너 살래? 나 팔게. 하고 난 팔고 나오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기본적인 주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유니트론텍이에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난 뒤에 급락, 지지선, 1차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그냥 급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사실 살 수 있어요.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2차 매수 지지점을 어디에서 봤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30분봉. 자, 주가가 하방 이탈, 3일 종가선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종가선을 살짝 걸치지만 RSI를 보면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은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된 모습이잖아요. 1차 매수. 그리고 한 번 더 다음날 완전히 나오죠. 종가선 터치 안 되고 RSI 최저까지 그냥 빠져버려요. 이때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단가가 못해도 최저가는 3,360원이지만 한 3,400원에서 3,500원만 잡았다라고 쳐봐요. 자,
그럼 어떻게 시세가 변했을까요? 자, 그 뒤로 하락을 만들더니 주가가 며칠 이내로 계속 올라가요. 최저가 3,360원 대비 최고가 4,175원. 8거래일 동안 25%가 상승되었어요. 괜찮은 투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정말 이 저점에서 잡아내는 기술, 이 기술이 빌드업 매매 기법의 정말 첫 번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지점에 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번째 매수는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내 돈이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손절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점에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뒤에 돌려내는 이런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 제가 말씀드리는 빌드업 매매 기법 매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사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종목이라 예전에 제 이름 하면 사실 한올바이오파마일 만큼 저는 이 회사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이뮤노바트로 기술 수출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이 기술 수출이 콜레스테롤 수출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풀려 나온 이 시대가 올해 정말 대세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이뮤노바트가 100% 이상 올라가면서 한올도 30%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강하게 보였으니까요. 이 구간을 사실 다 못 먹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에 공략이 잘 들어갔던 건 이거예요. 빌드업 매매 기법. 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지지선 이탈하면서 내려와요. 절대 매수 요건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30분 봉에서 계속 3일선에 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기 때문에 매수 요건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3일 종가선에 맞지 않고 RSI 과매도권에 빠지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살짝 빠지더니 완전히 풀려나요. 이랬더니 시세가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 자, 그대로 돌려내요. 이전 고점 당일 트라이 가능성이 높죠. 오늘 기준으로만 봐도 28,900원, 36,000원, 25%가 상승이 된 시세예요. 이렇게 재료도 살아있고 매수 가격도 좋다. 그럼 정말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모든 걸 차트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기술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뮤노반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하버바이오메드라는 데서 임상 진행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이슈가 안 나오겠나요?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폰 많이 하죠. 이 눈이 침침하고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관련돼서 안구 건조증 이 부분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정말 재료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웅제약 계열의 한올바이오파마 회사, 대웅제약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있고 알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도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드렸고 좋은 매수 지점이 나온다라면 한올바이오파마 꼭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런 재료, 그다음에 차트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진입하셔서 저희 모든 것들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들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빌드업 매매 기법 안내해 주셨는데요. 수익률을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님의 기법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배워보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킹스탁 마지막 핵심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종목이 공개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입니다. 먼저 MC넥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소형 카메라 모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두 번째 종목은 제넥신 준비돼 있습니다. 신약 연구 개발에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집중해 주신 이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MC넥스와 또 제넥신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또 선물 같이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 종목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점이 일반적인 전문가랑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 누가 MC넥스를 얘기해, 제넥신을 얘기해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한선호는 항상 이 재료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봐요. 아무리 차트가 좋더라도 재료가 있지 않다라면 사실 주식은 올라가기가 힘든데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MC넥스 정말 이 종목 또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사실 카메라 부품 관련해서는 뭐 파트론도 괜찮은 시세, 그다음에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정말 좋은 시세를 보였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부품 기업으로요. 하지만 퓨런티어는 이미 고점을 그리고 내려오는 추세. 근데 MC넥스는 여러분 매출 실적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주가가 아직 반응을 크게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미묘했냐? 자, 뭐 이전에는 밋밋해요. 우상향이긴 한데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시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고를 한번 심하게 파줍니다. 진짜 심하게 판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은 멀쩡하고 앞으로 그려진 악재가 단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그냥 너무나도 빼버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죠. 왜? 누군가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해 주가를 어느 정도 관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털리지 않으려면 주가를 이해하는 사람과 해야죠. 이거를 이해 못하고 MC넥스는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에 팔았다라면 얼마나 아쉬워요. 주가가 어떻게 변하나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 여기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락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추세 흐름을 꺾은 다음에 이평선이 5, 20, 60 정배율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만들고 매출 1조 원 전망, 그다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 요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시세가 좋았어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정말 많죠. 뭐 넥스트칩, 뭐 그다음 뭐 남성, 그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진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면 전장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장 부품을 어떤 회사에서 제일 납품을 잘하냐? 당연히 저는 MC넥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매출로 증명이 될 거예요. 긴축이다 뭐다 정말 자금적으로 다 누구나 다 요즘 최근에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MC넥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력 정말 충분해요. 이미 폴더블 관련해서는 카메라가 납품이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서 전장 부품까지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MC넥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볼게요. 내년 연간 매출액 1조 원 전망. 1조 클럽.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103억, 컨센서스 추정치 4회. 추정치 대비 상승을 했고 뭐 전분기 대비 역시나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는 1100% 상승을 해버렸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외국인 기관 수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내 종목 고점에 사고 외국인 기관 판다라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고 있는 거 같이 따라 타면서 미래 전망이 그려지는 거 같이 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목만 분석을 해서 들어가도 리스크는 너무 제한적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70%, 60% 이런 수익은 너무나도 기분 좋게 그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종목, 그다음 미래 전망까지 좋다. 이런 종목들은 저 한선호가 가장 잘 보는, 제가 모아둔 종목들이 이름처럼 선호 종목들만 모아놔요. 그런 것들이 재료, 그리고 주식이란 어쨌든 돈놀이잖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돈이 없다라면 주가, 호가가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입량을 늘려놨는데 이 주가를 안 띄우고 그냥 뭐 이대로 이 순간에서 31,000원, 32,000원에서 매도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곱절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곱절의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계속 올리자면 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위에서만 사면은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레 그분들은 가격이 높아져요. 내 매수 단가가. 근데 저희는 어때요? 자금이 아무래도 낮잖아요. 주가를 올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단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 올라가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샀던 물량을 팔아야 수익화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힘든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적지적소에 잘 넣고 그 뒤에 정말 기간 투자.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 주식에서 단기성 이렇게 3% 2% 수익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기간을 두고 투자했을 때 15일에서 20일 기간을 두고 32% 33%의 수익을 얻어냈을 때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주식시장을 하면서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또 10번 들어가서 6번 수익, 4번 손실이라고 해도 수수료 때문에 나는 손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확실한 종목이 기간 투자가 가능한 종목, 그런 종목을 살피셔야 돼요. 자, MC넥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전장 부품 관련해서 카메라 수요 늘어난 게 앞으로 4분기 실적에서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전망되니까 여러분들 이 MC넥스 다시 한번 살피시고 더 좋은 이제 재료들이 발생되는 거 이런 거 체크해 드릴 테니까 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MC넥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자, 제넥신. 제넥신 아픔의 종목 참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 이후 최고 하락률을 보인 그런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워낙 시대가 좀 강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희망을 얻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 관점을 좀 살펴본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게임주를 내가 한두 종목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바이오도 한 종목, 뭐 2차전지 저점에서 한 종목, 또 예를 들어 OLED 종목 한 종목 이런 식으로 포트가 분산이 돼야지 같은 업종에 같은 종목만 계속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주는 뭐 위메이드, 미투온,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펄어비스 정말 좋아요. 뭐 하여튼 그런 종목들을 내가 분산해서 넣지만 당연히 다른 업종의 종목들을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야 되냐 제가 많이 둘러봤어요. 아까 한올바이오파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정말 많이 알아요. 임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도 많이 알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지 사실 깊숙하게는 몰라요. 제가 뭐 바이오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일정에 대해서 팩트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넥신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횡보가 좀 기대가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종근당에서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어요. 이 기술 수출 이슈만큼 바이오에서 정말 파격적인 그런 호재는 없는데요. 사실 바이오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제넥신도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를 뒤집을 요인은 일단은 저는 기술 수출이 기대가 많아요. 기술 수출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트 흐름은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너무 큰 하락이고 이제 저항대 1차 저항대를 뚫고 한번 고개를 들어볼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너무나도 크다. 그 부분은 정말 체크하세요. 가격적인 부분. 더 이상 빠질 때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넥신에서 정말 뭐 큰 악재 뭐 있잖아요. 뭐 이런 배임행령 이런 거 없지 않은 한은 더 이상 주가의 가치가 밀려날 구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길 수 있다는 거.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제넥신 다음 한번 볼게요. 주봉. 제가 이거 봐야 돼요. 코로나 때 13만 8천 원 하던 주가가 내려온 거 보세요. 정말 아픔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넥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불편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이걸 듣는 분들이 조금 괴로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 전망이 좋기 때문이에요. 주봉 살펴봤고요. 다음 제넥신 이거요. 지속형 빈혈 치료제 GX24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이러한 이슈에 크게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뒤에 뉴스들을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이 동일한 하이 FC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된 소아 지속형 성장 호르몬 GXH9 중국에서 내년 품목 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거 너무 좋잖아요. 주식에서는 확정된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미 끝난 물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가장 높게 줘요.
그리고 정말 그게 절차가 확정이 될 때 한 번 불꽃을 터뜨리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재료가 연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획이고 혁신 면역 항암제 GXI7 개발도 순항 중. 저는 이 부분이 혁신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피고 있는 뉴스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폈어요. 근데 이 부분. 그다음 니러나 대표가 홍선주 단독 대표로 바뀌었고요. 다국적 제약 대상 기술 수출과 공동 개발 협업. 예,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 알게 모르게 이 매도만 하고 파란색은 매도예요. 여러분들이 숫자가 안 보여도 그냥 보이실 거예요. 매도를 하던 이 주가를 어느 순간 매수. 그것도 수량이 만만치 않아요. 35,000, 12,000, 15,000, 43,000, 7만 주, 6만 주. 알게 모르게 돈이 여기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바이오 종목이 한번 뜨면은 여러분들 200%, 300% 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량을 매입을 나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100만 주를 이 구간에 내가 평단을 맞춰놓고 그 다음 100만 주를 위로 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평단가가 이 정도에 그려지고 그분들은 고점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갭을 먹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만 잘 맞춰놓으면 그 뒤로 흘러가는 시세를 그대로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자금이 낮기 때문에 더 빠르게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주가를 올릴 의무가 없어요. 저희는 앞으로 미래만 보고 사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 이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단가에 좋은 재료에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즐기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손실에 이렇게 묵혀서 장기 투자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그 뒤로 계속 올라가는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정말 중장기 투자지 내가 자꾸 밀려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중장기 투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린 투자죠. 그런 투자가 아닌 정말 투자를 잘 하시려면 내가 산 지점이 최저점이고 단기 저점 구분이고 그 뒤로 지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저 한선호가 항상 매일같이 그래요. 저는 이 시장을 보면서 이런 뉴스만 살피고 이런 차트 흐름, 수급적인 여파 이런 부분들만 살피기 때문에 확률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 정말 무한대로 저한테는 있으니까 항상 같이 매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아까 위메이드처럼 올라갈 때도 안 팔게끔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고점에서 기분 좋게 우리가 팔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여러분들 저 한선호 꼭 믿고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 이 MC넥스와 제넥신 집중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첫 출연 만에 위메이드는 40% 상승, 또 디어유는 13% 상승이었죠. 이렇게 확인한 상승률 지금 함께 하셔야 앞으로 올라갈 수익률을 그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킹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은 오로지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12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한선호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스타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킹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게임주 재평가 확산의 기대감, 미투원 살펴봤고요. 오늘장 스타킹 웹툰주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고 잘 팔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빌드업 매매 기법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교육 배워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 무려 2개죠. MC넥스와 제넥신 자세한 가격 전략 역시 노란톡방에서만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이킹스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